제 이름은 강옥순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고,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조금 메이네요. 칠순잔치를 앞두었던 그해,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 하니 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을 굳이 하려고 들지 않았고요. 간섭도 하지 않았고 불쑥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며느리는 늘 아팠습니다.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요. 이번 설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혼자 장을 보고 전을 부쳤습니다. 신기했어요. 우리 집에는 못 온다 하면서 SNS에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 사진이 올라오더군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제게 가족이라 할 사람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고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내 딸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 속상함을 꾹꾹 눌렀죠. 칠순잔치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가까운 식당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한다. 아들은 멋쩍게 웃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요. 출근이요? 토요일인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한마디에는 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챙기자. 누구 기다리며 살지 말고. 그렇게 잔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식당 예약도 케이크 주문도 하나하나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십수년 묵은 사진첩이며 통장, 물건들까지 차례차례 정리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입소 예약을 한 것도, 시골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복수였거든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제 방식의 착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거길 왜 가야 하나. 처음엔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안에서 누굴 기다리며 또 몇 년을 더 보낼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제 일상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들 어릴 적 그려준 낙서 같은 그림.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다급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지요. 엄마 이제 집안에 없어. 조금 쉬러 다른 데 왔단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니 며칠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 무슨 일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에 있어. 이젠 너희 집, 우리 집 그런데 발 안 붙일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왜 갑자기 그래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도 알고 있었겠지요. 저는 차마 며느리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이 더 괴로울 테니까요.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좀 돌보려고 해.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살기로 했어. 그날 이후로 아들은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 하나 원망하기보단 그냥 제 인생에 쉼표를 찍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시어머니로, 언제나 조연이었던 인생 말고 이제는 제 몫의 무대를 살고 싶었거든요.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온했지만 가끔씩은 쓸쓸함도 찾아왔지요. 이른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건 아들의 첫 돌잔치, 남편과의 첫 여행,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 아들 옆에서 따뜻하게 웃어주길. 하지만 그 웃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는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은 점점 거리가 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부딪힌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하는 듯한 느낌, 무언의 벽 같은 게 자꾸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뭘 잘못했나 반성도 했지요. 혹시 말투가 날카로웠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사실이 가장 서운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선마저도 멀찌감치 두고 사는 모습에 참 외롭고 헛헛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도 마음을 접었습니다. 어색한 전화 한 통도, 억지 웃음 섞인 명절 인사도 더는 바라지 않기로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작은 텃밭을 하나 맡았습니다. 상추 몇 포기, 방울토마토 몇 줄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다 보면 마치 예전의 제 삶을 다시 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중하게 키워도 어느 날은 비에 젖고 어느 날은 바람에 꺾이기도 했던 시간들. 그게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건 아니더군요. 이제야 느낍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는 걸요. 요양원에서 보내는 나날은 예상보다도 단조롭고 고요했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지요.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멀리서 아이 손을 잡고 오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온 손주들 모습에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저도 손주가 있습니다. 8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이름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 안 본 사이 아이는 저를 피하고 며느리는 늘 바쁘다는 말만 남겼으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입가에 맴돌다 스스로를 다그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그만두자 싶었습니다. 그 즈음 요양원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생신잔치 겸 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었지요. 그날 저는 케이크 앞에 앉아 조용히 촛불을 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지내는 몇몇 어르신들, 그리고 어쩌다 들른 자원봉사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억지 미소도 지을 필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요양원 복도 끝 작은 휴게실에서 직원이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인데요. 어르신 너무 예쁘게 나오셨어요. 그 사진 속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조금은 쓸쓸하게, 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었지. 그 단순한 진실이 제게 오랜 시간 필요했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양원 생활이 석 달을 넘어가면서 아들은 조금씩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2주에 한 번은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그렇게 물을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익숙해졌어. 하지만 아들의 눈엔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말보다 표정에 더 짙게 남아 있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엄마 칠순에 못 간 거, 그날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냥 모른 척한 게 자꾸 후회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엔 이미 그가 느낀 죄책감이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긴 하지 마.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아무 걱정도 서운함도 없어.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단히 선을 그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겐 부담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도 그 부담을 덜어줄 만큼 부드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친구 중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거야. 그 애들은 그냥 자기 삶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바란 만큼 더 외로워졌던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텃밭에 핀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따며 그 작은 기쁨에 웃곤 합니다. 그 웃음이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군가를 위한 보상도 아닌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한 웃음이라는 게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햇볕이 유난히 따사롭고 텃밭에선 작은 싹들이 고개를 들던 날이었지요. 그날은 왠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긴장된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요양원 접견실에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이 오셨어요. 며느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거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말끔히 차려입은 옷차림, 그리고 조금은 굳은 표정이었지요. 어머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아이가 조심스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 생신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님 친구분께서 SNS에 올린 걸 봤어요. 그 사진 보고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작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제가 왜 안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어머님 마음도 남편 마음도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묵직하게 얹혀있던 감정의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제 와줘서 고맙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저는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만남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용히 눈을 뜨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아들은 그날 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내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용기 낸 거예요. 엄마가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사실 그건 대단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무뎌지고 그 틈으로 진심이 스며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더군요.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 아이는 낯을 가리며 제 앞에 섰지만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듣는, 처음 받아보는 그 아이의 인사였거든요. 그래, 우리 잘 지냈니?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작은 정원도 산책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손을 제 어깨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은 못해도 이젠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그 말이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잠을 깊이 잤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밤이 처음으로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며느리와 손주가 다녀간 이후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었고 텃밭에 나가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는 설렘이랄까요. 예전엔 그런 감정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한 달에 한두 번 꾸준히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 아이의 말투도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함께 산책을 하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엔 솔직히 시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혔어요. 그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게 시선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단어 속에 따뜻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딸처럼 느껴졌었어. 그게 오래 못 이어져서 많이 안타까웠단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잠시 걸었습니다. 그날의 햇볕은 유난히 포근했고 둘 사이의 공기에는 미묘한 화해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요양원 친구 중 한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며느리랑 화해한 거 보니 이제 인생에서 진짜 좋은 시간이 오려나 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삶은 때로 먼 길을 돌아서 가장 가까운 진심으로 다시 돌아오더군요. 그 길이 멀고 지치더라도 그 끝에 서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건 실패도 후회도 아닌 시간이 만든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생활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난 갔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햇살이 비치는 정원, 익숙한 동료 어르신들의 인사, 간호사들의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고맙고 참 정겹습니다. 가끔은 예전 시골집이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집 없이도 괜찮습니다. 집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천천히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느린 걸음마저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이전보다 말을 자주 걸고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이직을 고민 중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다시 엄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어느 날 밤엔 손주가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방울토마토 또 심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관심이 제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돌고 돕니다. 돌아올 줄 몰랐던 사람도 다시 손을 잡게 되고 다친 마음도 언젠가는 조금씩 열리게 되어 있더군요.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는 걸 이 나이에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보다는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새 밤하늘엔 별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참 잘 살았구나.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처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냅니다. 며칠 전엔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바깥 바람은 왠지 싱그럽고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님 곁을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충분하단다. 그 대화 하나로 그동안 미뤄둔 서운함들이 참 조용히 따뜻하게 정리되더군요. 손주와 함께 텃밭에 앉아 방울토마토를 따며 웃던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며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야겠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려드릴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이건 그냥 저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누구나 가슴속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떠나는 용기보다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길 바랍니다. 다음 인생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